안녕하십니까. 개미 무명입니다. 4월 1일, 이제 4월이 시작되는, 오늘입니다. 오늘은 이제 월요일이기 때문에, 주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얘기를 할 것이고, 당연히 주식은 우리가 계속해서 분석해 오고 있는,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그리고 리비안, 그리고 제가 과거 한 반년 전쯤에 소개를 제가 추천을 드린다라고 했던 삼성 SDI 요렇게 세 종목 짧게 분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자, 첫 번째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입니다. 저 지금 일단은 영상에 나와 있는 차트가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차트인데 우리가 이제 최근에 뭐 좀 이런저런 뭐 거시경제나 이런 영향을 미치면서 지금 7,500원까지 떨어지려고 하는 것처럼 했지만 어쨌든 한 8,000원 선에서 다시 살짝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가 늘 위험하다고 했던 이 9,500원 선까지 회복하는 데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은 어쨌든 흘러가고 우리가 제가 계속해서 뭐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그 허셉틴 바이오 시밀러 그 자체의 어떤 더 상업적 가치 그것보다도 상징적 가치가 더 크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허세틴 바이오시밀러가 만약에 뭐 승인이 되더라도 그것 자체가 뭔가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에게 금전적으로 아주 큰 어떤 이득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의 어떤 그 연구원들의 역량 그리고 뭐 어떤 노하우 뭐 경험 뭐 쌓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 관련해 가지고 그리고 기존의 셀트리온이나 우리나라에서 이제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뭔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기업이라는 어떤 이미지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이후에 나올 앞으로 나올 뭐 아바스틴이나 뭐 휴미라 이제 바이오 시밀러 관련해서도 기대치를 높이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이 허셉틴 바이오 시밀러다. 그런 시각으로 우리는 이 허셉틴 바이오 시밀러를 바라봐야 된다. 물론 지금 이제 뭐 췌장암 신약이라든지 뭐 진단 키트라든지 뭐 이런 이슈들도 물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마땅히 치료제가 마땅히 없는 그런 이제 암 종류 중에 하나인데요. 어쨌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일단은 다른 것 차치하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이 주가의 대세적인 그 어떤 방향의 틀을 딱, 방향의 어떤 방향을 딱 잡는 그 키가 바로 허셉틴 바이오 시밀러다. 예. 뭐, 계속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뭐 이미 뭐 허셉틴 바이오 시밀러는 여러 군데서 이미 엄청나게 많이 지금 이제 출시를 했고 레드오션이고 먹을 것도 없고 뭐 점유율 가져오기도 힘들고 뭐 기타 등등의 이유로 허셉틴 바이오 시밀러 자체에 굉장히 회의적인 그런 기사를 막 쏟아내고는 있지만 우리는 절대 그런 시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이 회사의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자꾸 근시안적인 그냥 뭐 지금 현재의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를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또 우리 또 한국 사람들이 또 다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느긋하게 좀 기다리기가 좀 쉽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허셉틴 바이오 시밀러가 일단 1차적인 우리 눈앞에 놓인 숙제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안 될 가능성도 저는 거의 뭐 200% 이제 허셉틴 바이오 시밀러는 된다고 보고 있지만 그래도 안 될 가능성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갈 것인지 그것은 그때 가서 우리가 고민할 것이고 지금 우리가 이 분석하는 오늘 이 시점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허셉틴 바이오 시밀러를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허셉틴 바이오 시밀러가 어떤 주가의 대세적인 어떤 방향을 바꾸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약이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많은, 그것도 한두 가지가 아닌 여러 가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그런 약이다. 이런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이고, 지금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주가 수준은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은 저평가 구간인 거는 무조건 맞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아셔야 될 것은 지금은 팔 구간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무조건 사재기해야 되는 구간이냐? 그것도 제가 여태까지 그렇게 드린 적은 없죠. 하지만 조금씩 우리가 뭔가 분할 매수를 하되,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뭐 이 개별적인 이 종목을 떠나서 거시경제 환경 자체가 저는 아직 좋게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이고 방어적으로 주가를 이렇게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주식을 매수를 하더라도 굉장히 조금씩, 정말 조금씩, 그리고 주가는 항상 매수 타이밍은 언제? 주가가 떨어질 때 사야 된다. 예, 떨어지고 있는 중에 사야 되는 거예요. 튀고 나서는 절대 사면 안 된다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어쨌든 우리가 이게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마음의 여유, 그러니까 이 하루하루 이 주가 바뀌는 이런 것에 너무 감정이 많이 휘둘려서는 안 된다. 그 컨트롤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좀 마음에 좀 평안을 갖는, 평정심을 좀 유지하는, 그것을 가지면서 계속 이제, 관심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하지만 아예 그냥 쌩 까버리고 몇 년 뒤에 꺼내본다. 그런 거는 정말 제가 볼 때는 하수들이 하는 거예요. 예? 워렌 버핏이 맨날 안 보더라도, 자기가 투자한 종목을 매일매일 보진 않더라도 그 회사 직원들이 매일매일 봐요. 예? 어쨌든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보시지는 않대. 그냥 오늘 이렇구나, 요즘 이렇구나, 거시경제는 이렇구나,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하면서 계속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 구간은 저는 저평가 구간, 적정 주가도 아닌 저평가 구간이라고 계속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이사를 하고 이러면서 프레스티지 바이오판만 아니지만 다른 종목을 조금 정리를 해야 될 정도로 이제 자금이 이랬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볼 때는 한 4월 말 중순이나 말 그 이후부터는 조금 다시 제 대금들이 수출 대금들이 들어오고 이러면은 조금은 좀 주식을 다시 매수할 수 있는 여윳돈들이 생기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제가 호주에 이제 거의 2달 가까이 이제 장기 여행을 제가 갔다 오고 이러면서 조금 좀 타이밍을 놓쳤던 종목들도 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쉬움은 있지만 절대 우리 주식 투자할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추격 매수라고 하죠. 예, 쫓아가면서 매수하는 것은 절대 금지입니다.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은 확률적으로 그래요. 확률적으로. 주가가 오를 때는 거품이 끼기 마련이에요. 반대로 주가가 떨어질 때는요, 좀 원래 적정한 주가보다도 더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 것들을 가장 고려하셔야 된다. 저는 어쨌든 지금 아직은 9,500원 요 아래 구간에서는, 요 사이 구간에서는 충분히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해도 되는 저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허세템 바이오시밀러 발표까지는 아직 좀 상당 기간이 좀 있기 때문에 연장이 돼가지고 그때까지는 조금 근데 이 주식판이라는 게 언제 뭐가 어떻게 급변할지 몰라요. 상황이라는 게. 예. 우리는 왜냐면 개미니까. 우리는 개인 투자자예요. 우리는 정보가 느립니다. 한 발짝 느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면 안 돼요. 이것은 대신에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제가 조금 손해를 조금 보고 조금은 뭔가 일찍 들어가는 것 같지만, 우리 개미들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포지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현실 부정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개미들에게 가장 큰 무기는 뭐다?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은 시간이다. 시간에 투자하는 이 개미를 이길 그런 것들은 없다. 시간을 두고 투자를 하면은 반드시 승리한다. 저는 그렇게 믿고 계속해서 수십 년간 계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좀 감안하셔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를 바라봐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몇몇 언론에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만의 뉴스는 아니지만 바이오라는 기업 전체적으로 조금 조명하는, 그러니까 좀 긍정적인 기사를 내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뭐 전기차나 바이오나 뭐 AI 뭐 이런 거 이제 다른 이제 미래 먹거리 산업에 그 바이오라는 분야가 들어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뭐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이제 사람은 이제 갈수록 미래로 갈수록 온갖 병에 시달리고 뭔가 발병률도 좀 높아지고 아무래도 좀 환경이 많이 안 좋으니까 식습관도 그렇고 뭐 생활 습관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조금 병이 날 수밖에 없는, 과거에 뭔가 공기 좋고 물 좋고 불량식품 안 먹고 가공식품 안 먹고 하던 시절보다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조금 발병률 자체는 높아지나 그래도 대신에 의학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뭔가 약도 많이 이제 나오고 하다 보니까 좀 치료하거나 극복하는 사례도 많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기대 수명이나 평균 수명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람들이 오래 살고 노인들 인구가 또 많아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바이오 쪽에 여러분 알다시피 바이오라는 게 뭐 개발하는 건 굉장히 힘들지만 개발하고 나면은 이거 노다지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없는 이런 나라에서는 좀 밀어줘야 되는 그런 분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는 여기서 분석을 마치고, 자, 이어서 자, 삼성 SDI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SDI 차트입니다. 제가 과거에 이제 50만 원대 5자대가 깨지고 이제 4자로 들어서면서 제가 여기 추천을 이제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4자로 진입을 하면은 이제 장기적으로 분할 매수를 이제 시작해도 되는 시점이다. 하지만 나는 당장에 사지 않겠다. 왜냐면 그 당시가 이제 반년 전이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거시경제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지켜보다가 뭔가 매수에 들어가겠다, 요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사실 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한 주도 매수 못했습니다.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냥 이제 여행 부분도 있었고, 또 그 전에 또 여행 준비하는 과정, 그 이사 준비하는 과정, 뭐 여러 가지 그런 자금 상황,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제가 좀 삼성 SDI 주식을 매수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또 분석을 들어가느냐. 그것은 이제 아무래도 최근에 제가 이제 4자 일대를 말씀드리고 3자 정확하게 34만 2천원 최저가 34만 2천원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45만원, 지금 현재 오늘 주가로 45만원, 이만큼 다시 반등을 했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이 4자가 들어갔을 때가 삼성 SDI 적정 주가 수준이다. 근데 제가 평소에 제가 투자 그것을 본다면은 왜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을 때 추천을 안 하고 왜 4자가 들어갔을 때, 그것도 4자가 들어간 것이 적정 주가 수준이라고 하면서 왜 지금 사라고 하느냐라고 그때 이제 반문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설명을 제가 저평가 구간이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존재하지만은 삼성 SDI라는 이런 어떤 초일류 대기업, 그리고 얘네들이 전기차 그 배터리 섹터만 하는 그쪽 사업만 영위하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어떤 많은 변수, 그리고 거시경제 상황,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주가가 어떻게 우리가 뭐라 해야죠, 저점 타이밍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것을 쉽게 잡기가 힘들기 때문에 제가 사자가 이제 들어가는 요
시점에부터 분할 매수를, 장기 분할 매수를 들어가라는 얘기는, 요 사자가 이제 시작되는 시점부터 떨어질 거란 얘기죠. 근데 이게 언제, 얼만큼 떨어지다가 어디에서 다시 반등을 하고 이런 것을 잡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도 차트를, 이 주식 차트가 그냥 이런 패턴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늘 언제 사야 된다. 저는 요 구간, 그러니까 이제 많이 떨어져서 어느 시점부터 매수를 하기 시작해서, 어느 지점까지, 이제 고개를 살짝 쳤다 하면 여기서 딱 이제 매수를 멈춰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 구간.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여기 진입하는 구간에서는, 조금 가격이 내가 진입하던 분할 매수를 시작하던 그 시기보다는 더 주가가 떨어질 수 있지만 어차피 우리는 분할 매수를 들어가기 때문에 평단은 계속해서 떨어뜨릴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타이밍을 잡아서 뭔가 정확하게 뭔가 저점에 딱 잡아서 매수하려고 하지 말아요. 그죠? 이것은 신의 영역이다. 이것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은 오만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제가 이걸 계속 눈을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삼성 SDI 추천드릴 때가 이때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고점 대비 많이 떨어졌고 이제는 분할 매수를 시작해도 되는 시점이라고 말한 게, 제가 사자가 시작되면 이제 분할 매수를 시작해라. 이렇게 분할 매수를 계속 해 나가다 보면 평단이 사자 중반, 초반 이런 식으로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어느 시점 되면 오른다. 그리고 제가 삼성 SDI를 추천드렸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바로 전기차 배터리, 이제 고체 연료, 고체 배터리 어떤 분야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제일 선두주자다. 우리 세계에서 선두주자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그 선두에 있는 고체 배터리 쪽으로, 그것이 아주 먼 미래가 아닌 가까운 미래에 분명히 상품을 꺼내놓을 것이다. 허투루 얘네들이 삼성 SDI라는 기업에서 허투루 이 고체 배터리에 대한 부분을 이 대중에게 발표하지는 않을 것이다. 아직은 제품이 안 나오고 실제로 그것이 나와서 상용화 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어쨌든 먼저 그 시장을 선점하는 어떤 효과는 반드시 누릴 기업이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거시경제 환경이나 좀 전기차 섹터가 좀 요즘 안 좋잖아요.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전을 면치 못하지만 삼성 SDI라는 이게 이제 전기차 배터리 섹터만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 이 현금 흐름이 굉장히 풍부한 기업이기 때문에 망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자가 들어갔을 때는 적정 주가 수준이다. 분명히 저평가 구간까지 주가가 하락할 때는 제가 뭐라 했습니까? 오를 때는 거품이 끼고 적정 주가보다 오버슈팅을 하고, 떨어질 때는 적정 주가보다 더 깊이 추가 하락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 타이밍을 잡기 힘들기 때문에 적정 주가부터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해나가는 것이 좋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느 시점부터 이 삼성 SDI를 관심을 가졌던 간에 어쨌든 분할 매수를 해나가고 34만원까지 떨어졌다면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34만원에 사고 안 사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요 구간에 한 번 정도 샀다, 요 구간에 또 한 번쯤 샀다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못해도 4자 중반대 정도는 평단이 형성이 됐을 것이다. 제가 만약에 그랬다면, 제가 좀 자금 여력이 있었다면 저도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어쨌든 지금 현재 주가까지는 지금 고체 배터리의 조명을 살짝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최근에 이쪽에서 3자에서 4자로 튀었어요. 하지만 4자에서 5자로 튀는 것은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5자로 튀는 것은 어려운 부분은 아니지만, 워낙 지금 최근에 전기차 섹터에 어떤 좀 안 좋은 전망치가 많이 나오고, 그것이 이제 다음에도 분석을 하겠지만 테슬라, 리비안, 이제 루시드, 니콜라 여러 가지
그리고 현대기아차도 마찬가지고 전기차에 대한 좀 회의적인 그런 전망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오자를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머지않은 시간, 왜냐면 지금 삼성 SDI에서 고체 배터리를 뭔가 완성된 이제 상업화해도 좋을 만큼의 고체 배터리를 딱 끄집어낼 그런 시점이 그렇게 지금부터 많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항상 뭘 한다?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우리가 지금부터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삼성 SDI를 좀 보면서 좀 조금씩 분할 매수를 더 해나가는, 지금도 분할 매수 해도 괜찮은 구간이에요. 괜찮기 때문에 제가 오늘 요거 분석을 계속 매일매일 뭐 제가 매주 분석을 해드리는 종목은 아니지만 저번에도 제가 관심을 두고 계속 보라는 의미에서 관심 종목으로 관심 종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요런 부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계속 삼성 SDI를 좀 관심을 가지고 여력이 된다면 조금씩 매수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삼성 SDI는 자, 여기까지 분석을 마치고, 자, 마지막으로 리비안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비안입니다. 자, 리비안 보시면은 이제 최근에 이제 작년 4, 4분기 어떤 데이터가 이제 굉장히 이제 뭐 시장에 예상치보다 밑도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대폭 하락을 했죠. 예, 대폭 하락을 했는데 이제 R2, R3 그리고 R3X까지 이제 발표를 하고, 그리고 이 이제 신제품들의 뭐 예약 대수, 그리고 조지아 공장의 어떤 공장 건설 중단, 뭐 요런 것까지 겹치면서 그러면 이제 자금 흐름이 보다 원활하겠구나, 좋겠구나, 망하진 않겠구나, 뭐 요런 여러 가지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 보였지만 뭐 테슬라를 포함한 여러 전기차 섹터들의 어떤 수요 쪽,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이제 전기차 섹터를 전기차를 뭔가 구매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뭐 물가나 뭐 경기 상황이 거시경제 환경이 제가 안 좋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그런 상황이 녹록치 않다 보니까 전기차가 아무래도 내연기관차 대비해서 좀 차가 좀 비싸죠. 예, 보조금 같은 부분도 아마 국가에서도 정부에서도 좀 대폭적으로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 힘들고, 왜냐면 뭐 국민만 힘든 게 아니고 그 정부들도, 각국의 정부들도 조금 재정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제 대부분 또 전기차 쪽 보조금이 줄어드는 그런 좀 상황이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최근에 이런 많은 조정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는 기회다. 저는 기회라고 봅니다. 기회라 보고 뭐 10달러, 뭐 10달러 언더, 막 9달러, 8달러, 8달러 막 사야 돼요. 저는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평가 구간에서는 무리하지 않는, 대출 내고 빚내서 사라는 게 아니라,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다시 주식을 팔고 써야 되는 돈 말고 묻어둘 수 있는 돈이라면은 저는 사야 된다. 이때 안 사면 어떻게 언제 살 건데. 망할 것 같아요? 절대 안 망해요. 망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망할 수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 분석을 제가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앞서 이제 조지아 공장 중단에 대해서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된다. 절대 뭐 조지아 공장 그것을 취소된 게 아니다. 백지화한 게 아니다. 그냥 플레이 누르다가 잠시 포즈, 잠시 멈춘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셔야지. 그냥 언제든지 다시 플레이를 누르면 다시 그때부터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조지아 공장은. 조지아 공장은요, 절대 백지화 시키면 안 돼요. 리비안이 지금 당장 좀 현금 자금 힘들고 어쩌고 저쩌고 차라리 유상증자를 해서 좀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하더라도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자금을 마련을 하더라도 절대 조지아 공장을 전면 백지화하고 이런 짓거리 절대 하면 안 돼요. 지금 이 위기가 무슨 뭐 5년, 10년, 1000년, 만년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부분을 반드시 우리 투자자분들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
절대 이제 리비안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스타트업이라는 그거를 넘어섰어요. 일단 스타트업은 넘어섰어. 뭐 국가로 치면 후진국이라는 타이틀은 끝났어요. 이제 개발도상국 초입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급이 달라요. 이제 후진국이 때와 이제 개발도상국이라는 이 지위 자체가, 신분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쉽사리 무너질 수 없는 그런 수준의 이제 전기차에서 어떤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얘네들이 영위하고 있는 그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그 차량 카테고리도 SUV, 이제 그리고 전기차 밴 시장, 요런 시장들을, 픽업 트럭, 요런 특별한 어떤 세단 쪽이 없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게 특화된 기업이기 때문에 분명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로 리비안이 망할 것이, 만약에 리비안 망하면요 누군가 사요. 인수하게 돼 있습니다. 이 기업은. 다른 스타트업 기업은 비실비실해도 여기는 아니에요. 여기는 그 전기차 시장을 맨 땅에 헤딩해 가지고 막 키워내는 그 어마어마한 돈과 인력과 시간,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한다면은 얘네들이 이미 이렇게 해놓은 것들, 플랫폼이나 뭐 설비라든지 뭐 특허라든지 뭐 여러 가지 노하우, 기술, 여러 가지를 고려한다면 무조건 누군가는 사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주가가 쭉쭉 떨어지는 이런 순간이 온다면은 주저하지 마시고 여윳돈을 가지고 분할 매수를 계속 해 나가실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저도 4월 뭐 중순 이후 정도에 이제 외화 달러가 들어오기 때문에, 달러가 들어온 대로 저도 리비안을 추가 매수를 들어가도록 할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세 종목을 짧게 들여다봤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이 경제 측면에서 우리가 체감이 될 정도로 물가는 높고, 뭔가 자영업 하시거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돈 벌기는 힘들고, 인건비는 또 사장님들은 볼 때는 또 인건비를 또 많이 줘야 되고, 또 우리 일하시는 분들은 물가만큼이나 월급이 또 안 오르고, 예, 마트 장 보기가 무섭고, 예? 어디 놀러 가기도 무섭고, 예? 그러다가 이제 기존에 뭐 집 사랴, 뭐 하랴, 차 뭐 할부하랴, 빚은 많이 냈고, 그 빚 갚기도 버거 죽겠는데, 거기다 물가까지 오르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불경기다. 경기가 안 좋다. 하지만, 아직은 좀 더 혹독한 어떤, 경기 좀 위기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우리가 방어적으로, 주식이든, 뭐 투자든, 부동산이든, 뭐 대출이든 뭐든 간에 굉장히 방어적으로, 보수적으로 우리가 이 경제 쪽을 바라봐야 되는 시기임에는 저는 틀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주식 투자든 부동산 투자든 뭐든 어떤 원금 보전이 힘든 어떤 리스크를 가진 투자처에는 반드시 좀 보수적으로 방어적으로 좀 투자하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면서 오늘 월요일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수요일 방송 때는 사는 이야기라는 큰 카테고리 주제를 가지고, 그 안에 제가 적절한 주제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과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뭔가 고민 상황이나 여러 가지 여러분들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런 것들, 뭐 사는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큰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어느 주제라도 상관없습니다. 저한테 그런 내용들을 보내주시면은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면 언제든지 이제 방송에서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 보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같이 조금 소통하는 그런 메일이나 뭐 답장이나 뭐 이런 걸 뭐 주시면은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일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